제가 통과연 포럼에서 발표를 하는 게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일단 먼저 지난 세 번의 발표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 소개하고 오늘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발표에서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거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 구상을 기본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에서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강국은 정치 군사 강국,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문명 강국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주장하기를 정치 군사 강국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미 달성을 했고,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 강국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면 사회주의 강국이 완성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강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강국을 먼저 건설하겠다라는 게 김정은 정권의 국정 지표이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 시대를 과학기술이 전반적인 국력을 좌우하는 지식경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경제나 국방뿐만이 아니라 교육, 보건의료, 체육 등등의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여서 빠르게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뒤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까 나눠드린 그 쪽지에 보면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과학기술 중에서도 21세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아주 기본이면서 핵심이 되는 거를 정보통신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정보화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이 과학기술 포함한 전반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최근 과학기술과 ICT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쨌건 이런 과학기술 강국 구상 속에서 과학기술계에 주로 부여된 주된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2013년부터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제4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2016년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채택된 뒤에 거의 흡수돼서 지금은 독립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때 제시됐던 주요 과제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왼쪽 열에 있는 대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주요 범주들, 인민생활 향상, 에너지 문제 해결, 자립경제 강화, 그리고 지식경제 강국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 관련된 큰 주제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라고 하면 2012년부터인 거고요. 이 5개년 계획부터라고 하면 2013년이고, 당대회라고 하면 2016년, 굉장히 좀 방대한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북한 스스로 자신들이 해마다 우리 올해 1년 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이런 연구를 제일 잘했다, 이게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다라고 했던 것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북한의 과학기술 성과라고 하는 거는 제 평가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 밝힌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인 분석, 평가들은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일단 그 북한의 인식,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본 게, 이 내용들 글씨 작아서 안 보실 테고요. 저도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자료의 성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거는 과학원 통보입니다. 북한 과학기술연구의 핵심 기관이 국가과학원인데요. 이 과학원 통보는 이런 국가과학원의 기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첫 호에서 전년도 성과, 그리고 그 해의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그 과학원 통보 1호에 실린 그 전년도 성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사진에 보시는 광명성 4호 발사를 필두로 해서 몇 가지 성과들을 꼽았고, 2017년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해에 북한이 미사일을 무지하게 많이 쐈죠. 핵실험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ICBM 발사를 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는데, 그걸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그 외에도 이제 국가과학원이나 대학 연구기관들의 성과들을 굉장히 많이 좀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연료의 자립 연구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보면 이 고암 답촌 해상철길, 그래서 원산 앞바다에 이런 다리를 건설했는데, 해상
수중에 뭐 콘크리트 타설하고 여러 가지 설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2020년 과학원 통보 1호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보면 1월 15일에 인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인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해서 2019년 거는 과학원 통보가 아니라 작년 11월, 12월 그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라는 신문에 실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뭐 자기들이 내는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11월, 12월이 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원 이런 것들이 올해 이런 과학기술 성과가 있었다라고 서너 번 이상씩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작년 거는 신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국가과학원에서 우리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기사, 좀 총괄하는 기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건 이걸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본 거는 216 과학기술상 그리고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입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제공된 자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먼저 앞에 216 과학기술상을 쭉 정리하고요. 뒤에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16 과학기술상은 뭐냐면 이 앞에 숫자 216이 뭔지 아시나요? 예, 김정일 생일입니다. 생일이고 2003년에 제정이 돼서 2004년부터 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생일을 땄으니까 가장 무게가 실리는 거겠죠. 그래서 북한의 그 가장 권위 있는 과학기술계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 전체를 다 보려면 14년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최근 한 3년, 4년 정도로 북한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이거는 2016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몇 년 지나서 한 건데요. 여기 지금 숫자가 15로 되어 있는데 216 과학기술상과 같이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216 과학기술상은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는 연구 프로젝트에 주는 상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는 216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여러 집단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대여섯 명을 선정해서 별도로 상을 주는 겁니다. 그 숫자는 보면 아까 뒤에 걸로 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묶어봤습니다. 제13차 2016년에 216 과학기술상 그 밑에는 2015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숫자가 헷갈리는데요. 같은 해에 주는 겁니다. 전년도에 대한 평가여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같이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뭐 최성, 김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보면 뭐 분산형 조종 설비, 뭐 통합 자동화 체계 확립에 공이 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15년에 이런 걸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보면 북한이 여러 경공업이나 식품공업 쪽에 소위 말하는 본보기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통합 생산체계 관련된 그런 기술 개발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여서 상을 받았고요. 요게 이제 그 최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종 체계가 들어간 평양매기 공장 이제 종합 지령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16년으로 가면 국가 최우수 과학기술자 이제 정일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책공대 자동화공학부. 근데 이 사람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이제 과학자를 현대판 홍길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말년 2008, 2009년부터 이제 조금씩 공장 현대화를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여러 공장에 파견 나가서 그런 것들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 여기 잘 됐다라고 칭찬해주러 가면 거기 공장 관계자들이랑 거기 파견 뜨는 과학자들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 딴 공장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또 있고. 그래서 너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홍길동 같구나 해가지고 되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쨌거나 김정은 시대에도 이제 계속 역할을 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2017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초에 있었던 2018년에도 보면 여기에는 예를 들면 김남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의 양자 정보학을 개척한 사람이고요. 양자 뭐 통신기를 뭐 만들었다고 하고 그 외국 저널에 해외 저널에 뭐 20여 편의 논문을 게재를 해서 북한의 주장으로는 2018년에 뭐 세계 인명사전에 북한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인명사전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능력 닿는 대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발견을 못해서 어딘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216 과학기술상과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로 이제 IT 쪽에 국한해서 봤을 때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라는 그 행사의 주요 출품작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시대 같은 해인 2016년에 실시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을에 하긴 하는데 10월에 했다가 9월에 했다가 10월에 했다가 11월에 하는 대략 하여간 9월에서 11월을 왔다 갔다 하는 가을에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름 그대로 그 정보와 관련된 성과들을 총망라해서 전시를 하는 가장 큰 행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더욱더 그럴 텐데, 예를 들면 2019년 작년에 열린 행사는 그 전까지 독립적으로 진행됐던 교육 부문이나 대학생 부문의 이 정보기술 성과 전람회까지를 아예 통합 흡수를 해서 더욱더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북한의 ICT 성과를 보려면 이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까지를 쭉 보고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눈에 띄는 동향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답이 정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두드러진 거는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산화하는 관련 연구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는 코크스 그리고 석유 이런 것들 쓰지 않고 북한의 풍부한 무연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산 공법들을 개발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주체철,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쓰는 주체철 공법인데 이거는 1950년대부터 개발을 시도를 해와서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어쨌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료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 원료라든지 시약 같은 것들도 수입하던 거를 뭐 대체하는 그 국산화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최근 2, 3년 사이에 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뭐 지하전동차나 트랙터, 화물차 같은 여러 가지 뭐 운송수단 이런 것들의 국산화 또 많이 했다고 좀 뭐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립경제 관련된 연구가 가장 뭐 두드러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그에 못지않게 또 컸던 거는 현대화나 정보화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기본이자 핵심이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정보화가 기본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반영해서 이제 정보화 관련된 연구의 비중도 높았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그 생산 현장, 공장이나 농장에 컴퓨터를 필두로 한 최신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의 정보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생산이나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보와 관련된 연구들도 좀 두드러지게 좀 보였고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건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농수축산 관련 연구 이런 것들도 쭉 되고 있었고 뭐 직접적으로 당장 그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기초 연구들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선형 복잡계 연구라든지 뭐 물고기 유전체 연구 같은 것들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양자 정보학이나 블록체인 같은 뭐 최신 분야 연구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가 4년 동안 총 22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김일성대 7명, 김책공대 6명, 국가과학원 4명 22명 중에 총 17명이 이 세 곳 소속입니다. 이거 보면 딱 드러나는 거죠. 북한의 연구개발에서 핵심적인 기관은 이 세 곳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특히 작년에 제가 쭉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정말 눈에 띄는 변화구나 라고 했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약과 재자원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북한 스스로가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굉장히 좀 시인을 2017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재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물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올해까지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기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어쨌거나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단기 과학기술의 단기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절약 재활용 관련된 연구들의 연구 역량을 집중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작년 중반쯤부터 계속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마 앞으로의 북한을 좀 예상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숫자 경제 시대라는 얘기들을 되게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부상시키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은 맨날 그 북한의 보도 이런 것들이 선전이기 때문에 잘했다 이런 것만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북한기 과학기술계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 비판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과학기술 중시에서 말만 많이 했지 실제로는 과거처럼 구태연하게 뭔가 과제가 떨어졌을 때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하기보다는 어디 가서 돈도 끌어오고 사람도 데려오려는 이런 시도들만 많이 했다. 또 과학기술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 발전은 여전히 미진하다. 그래서 아직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잘한 거 많긴 한데 아직 모자라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재작년쯤까지 주로 많이 했던 얘기들 발언들입니다. 뭔가 국산화했다, 자체 역량을 개발했다 했을 때 가서 보고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만든 게 외국의 선진국들이 만든 것보다 아직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자체 역량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부족하지만 어쨌건 잘하고 있다라고 했던 게 순서가 바뀐 거죠. 잘한 것들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 라는 얘기들에서 이제 뉘앙스 변화가 있고 특히 이제 인민군 산하 모든 거 이제 군 쪽이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에서도 인민군 산하 연구기관들보다 거기서 일반 사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반 사회 연구기관들의 연구 성과가 부진하다. 특히 본위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이 본위주의 때문에 협력 연구할 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기관들이 전혀 협력을 안 한다. 그래서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제대로 못 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검열과 총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